본 영상은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혈액투석과 동정맥루에 대한 설명, 수술 과정, 그리고 수술 후 관리의 순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혈액투석과 동정맥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투석이란 신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말기 신장병 환자들에게 투석기기를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에서 요독과 과다 수분을 제거한 뒤 다시 넣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굵고 혈류량이 많은 혈관 통로가 필요합니다. 경정맥 카테터의 경우 한시적으로 투석이 가능하지만 감염 등의 문제로 장기간 유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석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찌르기 쉬우면서 혈류가 충분한 혈관인 동정맥루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동정맥루 수술 과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맥루의 종류에는 환자 본인의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자가 동정맥루와 인조혈관을 이용하여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인조혈관 동정맥루가 있습니다. 자가 동정맥루는 인공물질이 삽입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 혈관 폐색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하기까지 6주에서 8주 정도의 성숙기간이 필요하며 혈관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인조혈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4주 이후에 비교적 빨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감염, 혈관 폐색의 가능성이 자가 동정맥루에 비하여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수술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술 전 혈관 선택을 위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어떤 혈관을 이용하여 동정맥루를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국소 마취 후 피부를 절개하여 동맥과 정맥을 문합하거나 인조혈관을 각각 동맥과 정맥에 연결하여 동정맥루를 조성합니다. 이후 피부 봉합을 하고 수술을 종료합니다. 수술 후 동정맥루의 상태를 확인하고 1시간 정도 출혈이 없는지 확인 및 회복하게 됩니다. 수술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가혈관을 이용한 동정맥루의 경우 이어줄 동맥과 정맥을 선택한 뒤 두 혈관을 문합하게 됩니다. 인조혈관을 이용한 동정맥루의 경우 우선 마찬가지로 동맥과 정맥을 선택한 뒤 정맥과 인조혈관을 연결하고 추가적으로 동맥과 인조혈관을 연결하면 인조혈관이 동맥과 정맥 사이를 연결하게 됩니다. 4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조혈관의 바늘을 연결하여 투석 시 사용하게 됩니다. 급성 합병증 발생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수술 당일 퇴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정맥루는 수술 이후 약 4대 6주의 일정 시간이 지나 충분한 크기로 자라야 투석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동정맥루 형성 수술 이후에는 혈관 성숙을 위하여 가볍게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 혹은 고무공을 이용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의 기존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혈관이 충분히 굵어지지 않아 재수술이 필요하거나 혈관 성숙을 도와주기 위한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관 성숙을 위한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팔을 편 후 베개에 올려놓고 부드럽고 작은 공을 손으로 주무르는 운동을 합니다. 5초 동안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20번 정도 반복하면 되며 이 과정을 하루 5회 이상 시행합니다. 자가 동정맥루의 경우 이 운동이 혈관이 잘 자라고 성숙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인조혈관을 이용한 동정맥루의 경우 운동을 해도 혈관이 커지지는 않기 때문에 필수는 아닙니다. 수술 후 4주 이후부터는 혈관이 성숙되어 크기가 투석을 할 수 있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동정맥루는 만져봤을 때 윙윙거리는 진동과 찌릿찌릿한 감각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정맥루가 굵어지지 않으면 재수술 혹은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정맥루가 붓고 아프거나 진동이 없어지면 응급수술 혹은 시술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술 후 몇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종 및 멍은 2주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인조혈관의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며 인조혈관 위로 발적, 통증, 열감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원위부 허혈도 주의해야 할 합병증으로 동정맥루에 의해 동맥의 피가 정맥으로 흐르게 되고 이에 손으로 흐르는 혈류의 양이 감소하여
허혈성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압부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정맥루 수술 이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정맥루를 조성하고 난 후에는 해당 팔에는 혈압 측정, 정맥 주사, 체열 등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동정맥루 손상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류가 많이 흐르는 동정맥루가 있는 팔이 다치게 되면 출혈이 많을 수 있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팔짱을 끼거나 팔베개, 오랫동안 옆으로 누워있는 행동은 팔혈관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시계, 팔찌, 소매가 조이는 옷은 입지 않도록 하며 무거운 짐을 들거나 심한 운동은 피하도록 합니다. 수술 후 장기 합병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맥루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협착이나 폐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석 도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내원하여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 후 경피적 혈관 성형 시술 혹은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게 되며 필요시 새로 동정맥루를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수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의료 정보들을 보고 싶다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유튜브를 구독해주세요.